지난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했지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광풍의 2020년 7월이다. 어떻게 하든 법무부 장관과 서울지검장은 나를 구속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시각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권고사항이니까 참고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수사에는 약간 제동이 걸린 셈인데 일단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일찍 그런 권고를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난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까요? 이 부분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협조만 있으면 금방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인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수사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밝혔던 바와 같이 이동재 기자가 편지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사가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추가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언 육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에 대해 1차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결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수사심의 권고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지만 수사팀은 한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의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이 떳떳하다면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게 검찰 고위 간부로서의 떳떳한 행동일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중단 그리고 불기소를 권고하자 여권이 펄쩍 뛰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몇 안 되는 위원회마저 이 정부는 눈엣 가시인 모양입니다. 우리 총장님에 이어서 이젠 우리 심의위까지 허물어뜨릴 심산인가 봅니다. 그렇게 독식하고도 성이 안 차는 이분들은 국민 무서운 줄 모릅니다. 냉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전망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원칙대로 하면 수사를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 제가 찾아봤더니 19조에 주임검사는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봤을 때에도 주임검사는 그 심의 의견서 사본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뭐 내용 나와 있는 거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내용이 녹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사실은 들어요. 바보가 검사장까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검사가 기자들을 갖다 쭉 상대를 갖다 하고 있는데 기자들을 하루 이틀 상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 발언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의식적으로 뭐 멋있는 말 표현 같은 것도 막 썼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증거가 녹취록 하나밖에 없는데 그 녹취록도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만한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더군다나 최근에 그 엊그저께 그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 이동재 그 기자의 핸드폰과 그 노트북이 그 위법한 거니까 증거로 쓸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한다. 그런데 유죄를 갖다가 끌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어떤 계속 그 수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 말씀은 권고대로 중단하고 불기소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옳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수사에.
그런데 정의연 평론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곧바로 그런 입장을 내놨죠. 뭐 아직 사실 좀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약간 불복할 뜻을 약간 비쳤단 말이에요. 때 아마 여론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실제 두 사람의 녹취 내용을 보고 공모가 확실하다고 그리고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낼 자신이 있다면 기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녹취록을 3번 정도 들어봤는데요. 예. 아무리 들어봐도 통상적 범위를 좀 벗어난 얘기는 있지만 그것이 공모라고 저는 저희 법 상식으로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수사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으면 설사 내 뜻이 좀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위원회가 원래 존속해야 하는 존재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무부 장관이든 또는 대검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든 자기 의견 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그러면 저 사람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아니냐.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많고 실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이성윤 검사장이 판단되지 않으면 자신의 배우자들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그게 정말 공모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절차상 조사를 안 했으니 다시 수사에 대한 기회도 주지 않고 왜 이것을 그 심의위원회에서 묵살을 하느냐 또는 지금 현재 한동훈 검사장이 당당하다면 조사받아라. 검찰 고위간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똑같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최고위원이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왜 이러십니까? 힘이 있다고 누르지 말고 힘이 있더라도 진실해야 하고 힘이 없더라도 진실을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좀 진정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동의하는데요. 저도 전 평론가하고 오늘 저하고 전 평론가하고 지금 계속 조금씩 결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많이 동의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자료 화면에서 보면서 이철 BIK 대표의 변호사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봤던 건 녹취록 하나입니다. 녹취록도 2개 그리고 그 통화는 3번. 그다음에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BIK 이철 전 대표의 변호사는 편지대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사심의위에 어떤 내용이 올라갔을까? 지금 그 국민에게 알려진 저 내용들, 저건 이제 그 피의자들이 그 요구해가지고 소집된 그 수사심의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현재 말 그대로 이철 BIK 전 대표가 받았던 압박, 협박 이런 내용들은 정상적으로 올라갔을까 저 테이블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예단하기 어려운 그 내용들 그러면서도 알려진 내용들 중에 이런 게 있다만 알려졌지 이런 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예.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그 얘기를 다 증거를 이철 VIK 대표의 변호사가 수사심의위원회에 가서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판단해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공모한 거 아니다라고 다수결로 결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모르시잖아요. 변호사는 가서 모든 거를 다 털어놓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하겠다고 했었고. 그런데 아니 편지가 우리 공개되지 않아서 뭐가 더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추측하는 것은 조금 좀 과한 추측이 해석이 아니고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런 들어요. 편지 내용이나 우리가 지금 아주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심의에서도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자료 화면에서 보고 있는 장경훈인가요? 그 변호사 이철 그 BIK 그 대표의 변호사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 공모 정황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야기고 그리고 기소하든 안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겠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수사심의에 대한 기본적인 그 권위와 신뢰가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제기합니다. 예. 저는 이제 양문석 이사장님 말씀 충분히 존중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리 사실만 가지고 좀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 또는 녹취록이 추가로 나와서 공모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요모조모 종합적으로 좀 잘 살펴서 예. 중앙지검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 네. 사실 지금 현재 공개돼 있는 녹취록이나 음성 파일에 나와 있는 부분만 가지고는 공모한 거 맞네 이렇게 하기엔 조금 네.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뭔가 검찰 쪽에서 비장의 카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상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만장일치는 아니다 하더라도 다수결로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면 검찰이 뭔가 비장의 카드를 제대로 못 낸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준비 부족인 거죠. 제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한다. 근데 증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참석자들이 그렇게 결론 내렸다면 그건 존중해 줘야 되고요. 더군다나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이제까지 정상적 활동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존중을 해주는 것이 그 제도에 따른 개혁에 따른 정신에 따른 그 기구 출범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밖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 한동훈 검사장의 그 핸드폰 포렌식이라든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좀 너무 이르게 결정하지 않았나 뭐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검찰이 뭐 제대로 증거 확실하게 뭐 확인하고 기소했던가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참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참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을 했는 성과다 이렇게 또 봐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관련해서 짚어봤는데요. 요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아들 문제 가지고도 계속 공방이 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그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고발이 된 것이 1월 달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죠? 네네.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석 달은 넘었습니다. 석 달 넘었습니까? 네네. 1월 달에 가셔서 4월 달에 차관이 네네, 되셨죠? 맞습니다. 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소설을 쓰시는.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동부지검장을 차관으로 인사 발령한 것이 답변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잠시 정해야겠습니다. 자, 양문석 이사장 내용이 지금 그런 겁니다.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동부지검장 하다가 차관 갔는데 당신 추미애 장관 아들 건 잘 봐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양비론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고 툭 중간에 자르고 들어온 거는 추미애 장관이 잘못한 거죠. 예. 그런데 소설 같은 이야기죠. 네 우리 봐줘서께 차관해라. 이게 차관 인사가 장관이 일방적이고 단독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장 인사도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재가를 해줘야 이 정부의 국장 인사가 되는데 차관 인사를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이고 독자적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의 인사 과정에 대해서 무지한 추론이고 주장이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자기 봐줬는데 차관시켜주면 너무나 뻔하고 나중에 들키면 저거 어떻게 수습하려고요. 탄핵당할 일이죠. 그래서 무리한 이야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윤한홍 의원이 지나치게 소설을 썼는데 그걸 소설을 쓴다고 자신의 답변이 아닌 차관의 답변에 추미애 장관이 끼어드는 건 이건 또 보기 안 좋은 모습. 예, 정기환 평론가. 저는 양비론 아니고요. 윤한홍 의원이 저런 질문을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 자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시비 거는 거지 않습니까? 차관을 불러놓고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다가 저기서는
뭔가 지금 국정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검찰 개혁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좀 다뤄야 하는데 감정을 이제 격하게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질문을 해버리니까 물론 이제 그 추미애 의원의 추미애 장관의 이제 답변이 적절했는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국회가 격조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저런 자리에서 저런 질문밖에 못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감정적 앙금이 깊어지고 더 이상 협치는 없어지고 통합적 정치는 사라지고 이렇게 갈 것이냐라는 좀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어떤 말씀? 저는 그 지금 그 추 장관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하고 싶은 말이 아니 차관 인사도 국정의 중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정에 대한 질문하세요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장차관 인사만큼 중요한 또 국정의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견광부회하는 거고요. 물론 질문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같은 질문하세요라는 얘기는 마음에 드는 질문은 질문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은 질문이 아닙니까? 저렇게 선택적 정의, 선택적 취사,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법사위원장이 이제 정회를 했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의 이제 아들에 대한 문제는 지금 사실 시민단체가 고발해가지고 지금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게 짧게 대답했으면 될 일을 저렇게 또 확전하는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국무위원으로서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행위였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 최수영 평론가에게 질문 같은 질문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답변 같은 답변 하겠습니다. 예.